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벌써 4월하고도 4일이나 흘렀습니다. 찰나의 봄을 놓치지 말고 만끽하시기를 바래요. 활짝 핀 벚꽃만큼이나 공모주도 4월에 만개했으면 좋겠는데 또 한 번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지금 공모주가 시장에서 훨훨 날고 있기 때문이죠. K뱅크 이후에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는 한패스를 제외하고 고가 수익률 기준 200%를 못 찍은 종목이 스펙 포함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상장일의 주가가 모두 공모가의 3배 이상이나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월에도 분위기는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4월의 일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 2주차에는 일정이 없고요. 3주차에 키움 히어로 제2호 스펙만 진행이 되고 4주차에는 채비와 신한 18호 스펙이 있고요. 5주차에 밀렸던 코스모 로보틱스 청약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스펙, 광기가 여전하다고 말씀드렸었죠. 특히나 NH33호, 교보 20호는 모두 시장의 덕까지 좀 보면서 시초가와 고가의 갭을 어마무시하게 벌렸습니다. 단타들이 좋아할 만한 흐름이 너무나 충분히 나와줬어요. 그래서 스펙에도 수급은 여전히 몰릴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4월의 첫 타자 키움 히어로 제2호 스펙부터 보시죠. 120억 원짜리고요. 기본적으로 가벼운 사이즈는 아니기는 한데요. 이게 단독 상장일 거라 사이즈 관계없이 상장일의 단타 수급은 엄청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사이즈가 더 작을수록 기대는 커지니까요. 수요 예측에서 확약에 참여한 기관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확약의 참여도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청약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4월에는 뭐 상장하는 종목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다만 실권주를 제외하면 3주차 단독 일정이기 때문에 경쟁률 엄청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손익분기점 높아지면서 스펙으로서는 이자 비용이 약간 부담스러워지기는 하겠습니다. 그나마 환불이 이틀 걸려서 다행이네요. 자, 다음으로 채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문 기업입니다. 그동안 전기차 산업은 완성차와 배터리 중심으로 주목을 받아왔죠. 근데 최근에는 충전 인프라 사업의 성장성에도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캐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시장은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이를 두고 전기차 시대의 청바지 산업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과거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직접 막 캐러 나서는 사람보다 광부들에게 질긴 작업복,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다라는 비유처럼 전기차 판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를 뒷받침하는 충전 인프라의 가치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충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내 전기차 충전은 공동주택 내의 완속 충전 중심으로 확산돼 왔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주차 공간, 전력 인프라 제약 등이 맞물리면서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고 또 충전 시간이 워낙에 오래 걸리다 보니까 차량 점유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차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충전 수요가 점차 공공 기반의 급속 충전 인프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급속 충전소는 고압 전력 설비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꼽힙니다. 한때 포스코, KT, LG, SK, 한화, 롯데 등등의 대기업들이 충전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상당수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한 상태라고 해요. 이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사업자가 바로 채비인 거고요. 채비는 현재 국내 민간 급속 충전 면수 기준으로 약 5,900면을 운영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비의 특징은 충전기 제조 사업에서 출발해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까지 사업 영역을 다 확장했다는 점이고요. 설계, 제조, 설치, 운영까지 모두 직접 수행을 하면서 단순히 장비 판매를 넘어서 충전소 운영을 통한 반복 매출 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정책 방향도 전기차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 수소차 판매 비중을 50%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이를 위해서 매년 줄이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올해는 동결했고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게 된다면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이런 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로 인해서 전기차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요. 상장하는 시점은 굉장히 좋다,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채비가 넘어야 할 최대 과제입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20%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몸집을 키우기는 했으나 인프라 선점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비용 투입 탓에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 테슬라 요건 상장을 추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붙어 있기도 해요. 자, 공모가는 산정할 때 전부 해외 기업들하고만 비교를 했거든요.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EV 에비타를 가치평가 방식으로 삼았고요. 28년 추정 에비타에 14.57%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땡겼는데 할인율이 다소 낮은 감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회사가 제시한 기업들 중에서 해외 대표적인 충전소 운영사들과 PSR, 매출액 기준의 지표로 밸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채비의 매출액 대비 시총은 상단 기준으로 7.17배 정도, 다른 기업들 대비 다소 높은 밸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고평가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유통 구조 면에서는 장점은 있습니다. 유통 가능 주식수가 총 상장 예정 주식수의 24.84% 정도로 많진 않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15.58%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유통 가능 금액이 상단 기준 1,812억 원 정도로 가볍지 않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지 않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기준을 잡고 손익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채비는 총 4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한데요. 제 생각에는 증권사별 청약 한도 차이가 크지 않고 배정 물량은 KB와 삼성이 동일하게 많기 때문에 두 증권사를 준비하면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신한 제18호 스펙 보겠습니다. 공모 규모는 100억 원으로 무난한 사이즈인데요. 앞서 상장했던 신한 17호가 최종적으로 확약이 60%로 높았었기 때문에 18호도 확약면에서 또 기대가 됩니다. 다만 청약 일정이 채비와 같은 날 진행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을 비교해서 작은 배분은 필요하겠고요. 채비와 동시 상장인지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모 로보틱스, 일정 밀린 친구죠.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재활 로봇이 주력이고요. 영유아용, 청소년용, 성인용 라인업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미국 FDA 인증과 유럽 CE 인증을 모두 획득했고요. 수출 비중이 80% 이상에 달합니다. 러시아 중심에서는 지금은 미국, 유럽, 중국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실적은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적자 지속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AA 등급 기술 특례 추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래 추정치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적용한 퍼가 47.45배로 너무 높다. 그리고 두 번째, 28년 추정 순위 과연 달성이 가능한 것이냐. 지금 실적 추이를 보시면요. 25년 4분기 매출이 17억 1,006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28년 추정 실적 달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다행히도 26년 1월과 2월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06% 성장하는 반전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2월까지의 매출 합계가 6억 6,200만 원에 그쳤기 때문에 연간 목표인 129억 원을 달성하려면 남은 10개월에 122억 원의 매출이 발생해야 합니다.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억 원으로 현재 월 매출 속도의 약 4배 수준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와 비교해서 봤을 때 시총 부담이 없는 사이즈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적과 시총을 비교해서 보시면 25년 매출 규모가 코스모 로보틱스가 엔젤보다는 2배 가까이 더 큽니다. 단기 순손실이 커진 거는 상환우선주 파생상품 평가 손실 때문이고요. 다 보통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다면 실적 대비해서 코스모 로보틱스의 상단 기준 시총은 매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따따블을 기대할 만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2배 이상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 자, 유통 구조는 쏘쏘해요. 유통 물량 32.43%에 기존 주주의 비중이 60.93%로 높긴 하고요. 상단 기준 유통 가능 금액이 625억 원 정도. 그래서 확약이 조금 잘 잡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스모 로보틱스는 유진, NH, 유안타 3개 증권사에서 청약 가능한데요. 유안타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가 모두 너무 낮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고요. 유진과 NH가 배정 물량이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 계좌 수가 훨씬 적은 유진이 균등 면에서는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다만 기본 등급의 청약 한도가 유진이 또 훨씬 높기 때문에 비례 경쟁률은 당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유진이 무난하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없는 증권사 조금 계좌 챙겨봐 주시고 어떤 종목이 있으며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도만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자세한 정보는 더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온화하고 향기 가득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